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완성의 노연서입니다. 자, 우리 이제 유형편 끝부분에 왔습니다. 그죠? 종합평가. 요거만 딱 하면은 그냥 유형편 끝나고 그 다음에 드디어 우리가 실전편, 실전 모의고사를 풀러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시간부터 실전편인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올해 이렇게 여기저기 우리 EBS 입시정보 설명회를 다니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맨 처음 선생님이 이제 설명회를 하면서 뭐 궁금한 게 있다. 아니면은 뭔가 언어 영역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게 있다. 이거는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지 더 잘할 수 있냐. 이런 거 있으면 질문을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초기엔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많이 했냐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선생님 강의를 처음부터 수능 특강부터 들었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처음에는 선생님이 시간 관리는 아직은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죠. 6월 모의고사 본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우리가 시간 관리를 해야지 그전에는 정확도를 높이고 개념을 쌓고 이런 것들에 집중해라 라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요, 6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시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또 설명회를 가보니까 안 물어보더라고요, 시간을. 왜 그럴까요? 그쵸. 6월 모의고사 때 여러분이 시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친구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죠? 6월 모의고사는 EBS 연계율, 체감 연계율도 굉장히 높았고 난이도도 어때요? 좀 쉬운 그런 시험이었다고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예전에 비해서 넉넉했던 거예요. 많이 남기도 하고 아니면 예전처럼 막 이렇게 시간에 쫓기거나 이런 느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시간에 관한 질문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걱정이 돼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시간 관리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해서 살짝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이렇게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돼. 이러다 9월 모의고사 한번 봐봐요.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6월 모의고사는 6월 모의고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또 막 시간이 마구 남아버리는 그런 시험이 또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이랑 정말 실전 연습 들어가셔야 돼요. 이 종합평가에서부터가 실전편의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럼 이 실전편에서 어떤 면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그래요. 시간 생각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한 가지 정말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태워드리는 개념 막차 다 타세요. 자, 실전 연습에는 어떤 부분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하느냐. 단순히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맞았어 틀렸어 하고 덮어버리고 이거는 연계에 대비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 알죠? 그쵸? 자, 첫 번째 개념을 활용해야 돼요. 우리 그동안 이 수능 완성 유형편 가지고 얼마나 많은 개념들을 공부하고 또 유형들을 연습을 했어요. 그쵸? 연습만 하면 뭐하나. 그쵸? 개념 알기만 하면 뭐하나. 이거를 우리가 실전에 써먹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단축하는 방법. 반드시 여러분 여기에서 얻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6월 달에 시간 안 모자랐다고 앞으로 계속 시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뜻 아니에요. 나중에 정말 큰 코 다쳐요. 9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울고 나서 그 다음에 정신 차릴 거예요? 아니죠. 지금부터 여러분 시간 단축하는 방법 알아두셔야 돼요. 자, 시간 단축은 선생님 늘 얘기하지만 속독이 아니에요. 빨리빨리 읽는 거 이렇게 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별로, 지문별로, 영역별로 우리가 시간 단축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선생님이 앞으로 계속 시간과 관련한 이야기도 여러분한테 들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오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요, 종합평가 1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이죠? 자, 131쪽에 앞에 보시면은 1번, 2번, 3번에는 쓰기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1번부터 자료 문제 나와 버렸어요. 자, 자료는 덩치가 커요. 그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많이 걸려서 볼 거 아니에요. 자료도 우리가 자료에
종류에 따라서 특성을 빨리빨리 딱 캐치를 하고 이거를 문제에 적용시키면 빨리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쓰기에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 뭐죠? 북치기, 박치기 뭐죠? 주제 그리고 1대1 대응이라고 했어요. 자, 주제 확인합니다. 자, 주제 뭐예요? 노인 여가 활동의 활성화 방안 이게 주제구나 확인하면 됩니다. 노인 여가 활동 이거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미 활성화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활성화해야 된다는 필요성 이거를 제기한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 방안을 논의하는 그런 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보면 첫 번째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자, 신문 기사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얘는 뭘 해준다? 자, 문제를 제기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죠. 자, 실태나 현황을 또 우리에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신문 기사 어떻게 시작하죠? 외국의 경우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 대체로 우리 자료 문제 많이 풀어봐서 알잖아요. 외국의 경우. 이렇게 나오면 그쵸? 항상 누구랑 비교해요? 우리나라랑 비교하죠. 자, 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대체로 누가 더 좋아요? 외국이 더 좋죠. 그죠? 아, 외국보다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다. 이러면 문제 제기가 안 되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뭐하러 문제 제기를 하겠어요. 자, 외국은 잘하는데 우리나라는 못하는 게 뭔지를 한번 봐주라는 겁니다. 자, 외국은 뭐하냐? 외국의 경우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또 뭘 건드리고 있어요? 국가를 건드리고 있네요. 자, 외국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 주제가 뭐였죠? 노인의 여가 활동 활성화예요. 활성화 방안이에요. 자, 그러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이것을 주도한다는 뜻이겠네요. 자, 그래서 정책적으로나 뭐 제도적으로나 뭐 이 안에는 뭐 예산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이 안에 포함이 돼 있겠죠. 자,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국가가 알아서 이것을 나서서 주도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겠죠? 그쵸? 반면 이러잖아요. 셋째 줄 보면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반대로 그쵸? 노인들이 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게 뭐예요? 바로 문제 제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들이 여가 시간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예시들이 나와 있나요? 여가 시간에 단순히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아니면 경로당에 가는데 그냥 거기에서 잡담만 한다는 거죠. 왜요? 경로당에는 특별한 여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우에는 뭐 이런 거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없다는 말은 안 했지만 이거랑 비교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도 뭔가 국가 수준에서의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뭐냐? 프로그램의 부재라는 거예요. 이렇다 할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거. 이걸 지금 여기에서 문제 삼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나에 보면 인터뷰 자료가 있는데 자, 인터뷰 자료는 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일반인의 인터뷰냐, 전문가의 인터뷰냐. 그래서 일반인의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실태나 현황을 제시하는 데 사용되고 전문가의 인터뷰는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자, 원인을 분석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사용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누군지는 몰라요. 누구를 인터뷰했는지가 안 나와 있는데 고령화 사회에서 뭐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거 보니까 전문가 인터뷰인 것 같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아마 여기에는 해결책이라든가 원인에 대한 분석이 나와줄 거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자, 고령화 사회에서 국가가 여기에서도 역시 해결책 중에 하나로 국가를 건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하고 나하고 둘 다 공통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건드려주고 있어요. 1번 보세요. 그럼 바로 가세요. 가와 나를 활용해서 정부 차원에서 국가가 정부죠. 그렇죠? 정부 차원에서 노인 여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제시한다. 됐어요. 1번은 맞는 설명이죠. 자, 인터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국가가 노인들에게 여가 문화생활과 사회교육을 제공했을 때 뭐예요?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또 노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자, 지금 보면 이거를 뭐예요? 해결책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자, 전문가 인터뷰는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또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자, 원인 분석 부분도 뒤에 나오죠. 그런데 노인복지를 위한 여가시설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로당의 경우, 보세요. 인하여, 이런 말 나와 있죠. 자, 인하여가 뭐예요? 이걸로 인하여. 이거 때문에란 뜻이고 그게 결국 원인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뭐죠?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사정. 재정이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구나. 돈이 없구나.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해결책 제시와 문제 원인 분석이 이 인터뷰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 다의 통계 자료가 있어요. 자, 통계 자료는 무조건 1, 2위를 보면 된다. 그죠? 아니면은 시간이나 아니면 그 가로축의 변화에 따른 세로축의 변화를 봐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은요. 자, 노인 여가 활동의 참여 기간에 따른 태도 변화 보세요. 자, 보세요.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6개월 미만이 있고 6개월 이상 2년 미만이 있고 2년 이상인 사람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여가 활동 참여 기간이 긴 사람들이죠. 그러면 조그만 사람과 많이 한 사람, 처음하고 끝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보세요. 생활 만족도의 평균, 생활 만족도 누가 더 높아요? 오랫동안 여가 활동에 참여했던 사람이 더 높죠. 생활 만족도가. 그 다음에 긍정적 생활관 마찬가지예요. 여가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긍정적 생활관이 2.75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2년 이상 한 사람들은 3.45점이 나왔다는 거죠. 5점 만점에.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뭘 알 수 있죠? 자, 통계 자료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여가 활동에 참여하면 할수록, 자, 참여하면 할수록, 참여 기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다? 자, 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 또 뭐죠? 긍정적 생활관, 즉 긍정적인 태도, 자, 이런 것들도 어때요?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2번 한번 보세요. 2번. 자, 가와 다의 1을 활용하여, 자, 다의 1이 바로 이 부분이었죠. 자, 노인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 어때요?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가 활동 시간이 늘어나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노인들이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누가? 국가가. 그쵸? 자, 그래서 가와 다의 1을 같이 합치면 요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자, 가와 다 다시 2를 활용하여, 자, 2를 보세요. 자, 2를 보니까 새로운 게 나와 있습니다. 자, 2번을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경로당 이용 만족도. 자, 만족도는 보면 대체로 만족한 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불만족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왜 불만족하느냐? 1위를 보세요. 자, 왜 경로당 이용에 불만족할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뭐예요? 프로그램 부재. 좋은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다. 이거 아까 어디에서도 제시했던 문제죠? 가의 신문기사에서도 제시되었던 문제입니다. 똑같이. 자, 그러면 3번 보세요. 가와 다의 1을 활용해서 뭐예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대책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자, 나와 다 다시 1을 활용하여 노인들의 여가 활동이 노인들의 긍정적인 생활관을 유도한다. 여기 있죠? 그쵸? 자, 여가 활동은 긍정적인 생활관을 유도하고, 자, 이것이 뭐예요? 노인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노인 문제 해소와 관련된 것은 나의 인터뷰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1, 2, 3, 4번 다 찾아낼 수 있는 내용인데 5번 보면 나와 다 다시 2를 활용하여서 노인들의 여가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주체적인 노력 아닌데. 자, 아까 가와 나 자료의 공통점이 뭐였죠? 국가를 건드린다는 거였죠. 그렇죠? 국가가 주도적으로, 즉 정부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가와 나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5번에서 나를 활용했는데 당사자, 즉 노인들의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죠? 다 다시 2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부재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죠. 그죠? 노인들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자, 1번의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중에 자료 문제를 혼자 풀 때 이거 막 하나하나 막 다 읽으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는 무슨 종류의 자료다. 자료의 종류에 따라서 이거는 어느 부분에서 쓰일 수 있겠다. 자, 그리고 건드리는 게 어떤 부분인지 국가 이런 부분, 주체가 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국가에게 짐을 지우는지 개인에게 짐을 지우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요. 외국이랑 비교하면 그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뭔가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자료 문제를 대하시면요. 이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건지가 더 빨리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번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는 개요 문제인데 이 개요 문제는 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개요 문제 푸는 방법 이야기했었죠. 자, 역시 주제부터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가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전까지 우리는 거의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 그랬거든요.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를 때는 우리가 좀 더 쉽습니다. 틀린 거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뒤에 넘겨보시면은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 두 부분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검토 내용 그리고 수정 방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을 때는요. 사실 요 부분 좀 대충 보고 요것만 좀 자세히 봐도 답이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요. 자, 적절한 걸 고르라 그랬잖아요. 하나만 맞고 4개는 다 틀려요. 4개는 다 틀리다는 얘기는 우리가 얘하고 둘 다 아주 꼼꼼하게 봐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대충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를 때는 대충 이렇게 고치면 되겠지. 뭐 당연히 이렇게 고치면 되겠지. 요 내용이 맞으면 그냥 여기에 가서도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요거 보면 어떠냐 하면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꼬아놨어요. 왜냐하면 4개를 틀리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예전 같으면 대충 이거 지적은 잘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고치면 되겠지가 아니라 고친 게 잘못된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너무 정말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봐줘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잘 고쳤는지 한번 살펴봐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서론, 마지막 단락이 본론이 되겠죠. 자, 중간에 있는 게 마지막 단락이 결론이 되겠죠. 중간에 있는 게 본론이에요. 그러면 일단 서론부터 한번 봅니다. 자, 청소년 동아리 활동의 개념이라고 돼 있는데, 자, 선생님이 개요 문제에서 얘기한 것 중에 자,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 연결이 잘 되는지 보라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밑에 있는 1, 2번은 개념과 관련된 내용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청소년들에게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청소년들의 협동의식을 신장한다. 어때요? 이 내용들은 동아리 활동의 개념이 아니죠. 그렇죠? 동아리 활동의 뜻을 말해주는 게 아니죠. 자, 그러니까 상위 하위가 맞지 않아요. 그러면 뒤에 1번에 한번 보세요. 자, 기억은 하위 항목을 포괄하지 못하니까 수정해야 된다. 검토 내용은 맞습니다. 이거 뭘로 고쳐놨죠? 청소년 동아리 활동의 특징으로 바꾼다. 언뜻 맞는 말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특징으로 바꾸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1번, 2번이 정말 특징일까요? 특징 아니죠. 그쵸? 개념이랑 특징이랑 뭐 그렇게 차이도 없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청소년 동아리 활동의 의의가 되어야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전에는 대충 여기서 맞는 얘기 거의 해요. 그쵸? 그러면 대충 이렇게 오면 맞는 것 같아요. 4개는 맞고 하나가 틀리니까. 그런데 보세요. 얘가 맞아서 고쳤네? 고쳤어. 잘했어. 뭘로 고쳤는지까지 봐주라는 거죠. 그죠? 특징으로 고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을 보면 2번에는 장애 요인, 3번에는 활성화 방안. 이게 뭐예요?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 얘네들은 어떻게 대응시켜라? 1대1로 대응시키라고 했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도 얘기했어요. 자, 장애 요인, 문제의 원인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활성화 방안, 해결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번,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2번, 여기 3번, 여기 3번은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자, 1번, 시간이 부족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간을 확보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공간과 시간 확보라고 돼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어디를 고쳐야 될까요? 여기에서 공간을 빼든가 아니면 여기에 공간을 추가하든가 해야 되겠는데 여기 니은이라고 표시가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니은은 자, 이 2와 3의 논리적 관계를 고려해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자, 어떻게 수정한다? 어떻게 했어요? 공간과 시간 부족으로 바꾼다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공간을 추가하게 되니까 얘랑 1대1 대응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니은 잘했네요. 2번이 답이에요. 적절한 거 고르는 거죠, 우리 지금. 2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는 뭐예요? 자, 전문적인 지도 강사가 부족해요. 그쵸? 없어요. 없어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도 강사 육성하면 되겠네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통과. 자, 그 다음에 3번. 자, 동아리 활동을 유도할 정책적, 경제적 지원이 미흡하다. 그러면 정책적,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 되겠죠. 자, 3번에 가보면 뭐라고 해요? 사회적 관심 촉구. 조금 다른 얘기네요. 그죠? 이거는 관심으로 풀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는 뭐예요? 어떤 정책, 제도, 예산 이런 것들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맞춰줘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3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나요? 자, 디귿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쵸? 해결책. 자, 디귿은 글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자, 어떤 부분을 더 여기에 넣을 수가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여기에 없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여기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동아리 활동을 유도할 정책적, 경제적 지원 확대? 요런 내용이 들어가줘야겠죠. 그런데 지금 3번 보면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버렸어요. 자,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려면 뭐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하다 뭐 이런 내용이 여기에 문제점으로 제시가 됐었어야겠죠. 문제 제시하지도 않은 거를 여기에서 해결책으로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필요한 내용,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안 넣고 쓸데없는 해결책을 집어넣은 거예요. 3번 그래서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리을 어디 있어요? 이거. 자, 얘는 어떻게 한다? 리을은 상위 항목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동해야 한다. 라고 했을 때, 자, 봅시다. 자, 청소년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상위 항목과 이 부분이 지금 안 어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보내준대요? 1의 하위 항목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습니다. 안 어울리나? 안 어울릴까요? 뭐 그렇게 안 어울리진 않아요. 그쵸? 관심을 촉구한다라는 거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어요. 검토 내용이 일단 틀렸죠. 그런 다음에 뭐 안 어울린다 칩시다. 수정 방안. 그래서 얘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1로. 1이 뭐였는데요? 청소년 동아리 활동의 개념? 아까 물론 우리가 이 개념을 의의로 바꿨죠. 의의로 바꿨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그럼 의의에 어울리나요? 안 어울리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아예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삭제해버려야 돼요. 그죠? 삭제해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자,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은 그렇게 우리가 해결을 하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자, 4번, 맨 끝에, 자, 이 밑에 나와 있는 4번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청소년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학교의 지원 촉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미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5번에 뭐라고 했냐면, 자, 이거를 글의 흐름을 고려해서 수정하자는 거죠. 자, 어떻게 수정하냐? 청소년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학생들의 노력 촉구, 바뀐 게 뭔가요? 학교의 노력이라고 원래 개요에 되어 있었는데 이 학교의 노력을 학생들의 노력으로 바꾸래요. 근거는 뭐냐? 글의 흐름에 맞게. 아니 그럼 글의 흐름을 가만히 봅시다. 자, 지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 이거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인가요? 아니죠. 공간 시간 확보 학교가 해줘야죠. 전문적인 지도 강사도 역시 학교나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그죠? 육성을 해줘야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없어졌다 치더라도 아까 이게 뭐였어요? 정책적 경제적 지원이 미흡하니까 확대해야 되는 그런 해결책을 넣었다고 할 때도 역시 이것 또한 누가 할 일이에요? 정부나 학교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학생들의 노력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5번도 잘못된 수정 방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보세요.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를 때는
문제가 쉽게 풀려요. 하지만 적절한 거를 골라라 라고 했을 때는 수정했을 때 그 수정이 정말 그렇게 수정된 것이 맞냐? 또 검토 내용 정말 적절하게 문제 지적을 잘 했냐까지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는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 점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설마 이 와중에 적절한 거 물어봤는데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서 틀린 친구들은 없겠죠. 그쵸? 문제는 정확하게 읽고 가야 됩니다. 괜히 실수라는 말로 미화하지 마세요. 실수도 실력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쓰기에서 연상하기 문제입니다. 보통은 연상하기가 맨 앞에 나오는데, 네, 이번에는 조금 약간 재구성을 하면서 뒤쪽으로 가게 됐네요. 자, 3번 보시면은요, 연상하기. 먼저 주제 확인하라 그랬어요. 주제 뭐예요? 바람직한 학습 방법입니다. 자, 주제 확인한 다음에는 뭐 보라 그랬죠, 선생님이? 바로 보기 본다? 아니에요. 차관점이 있으면 보라는 거예요. 차관점, 보기 밑에 낚시 방법 및 유의점. 이게 학습 방법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낚시로부터 학습을 이끌어내야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보기에는 낚시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는 뭘 해야 되죠? 낚시에 관련된 보기의 내용과 학습에 관련된 선택지의 내용들을 1대1로 대응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바다 낚시를 잘 하려면 먼저 물때를 알고 그에 맞춰서 가야 된다. 물때,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1번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공부가 잘 되는 시간대를 골라 공부하도록 한다. 자, 물때 설명이 뭐라고 돼 있어요? 보기에. 고기가 잘 잡히는 시간이에요. 그죠? 고기가 잘 잡히는 시간? 그럼 낚시는 학습이니까 공부가 잘 되는 시간으로 연결이 되겠죠. 1번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자, 넷째 줄. 그 다음에는 물고기들이 잘 모일 만한 곳, 즉 낚시가 잘 되는 곳, 고기가 잘 잡히는 곳으로 장소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학습으로 오면 뭐가 돼요? 공부가 잘 되는 장소를 고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보니까 공부가 잘 되는 학습 장소를 정하여 공부해야 한다. 맞아요. 굉장히 시간과 장소와 쉽게 연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리고 자신이 잡으려는 물고기의 종류에 맞게 낚싯대를 조정하거나 미끼를 준비한다. 뭐를 잡느냐에 따라서 뭘 바꿔요? 도구를 바꾼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거, 종류에 따라서 뭔가를 선택하는 문제 관련된 게 5번이죠. 자, 5번 보면 과목의 성격에 맞게 학습 자료를 고른다. 과목의 종류에 따라서 뭔가를 선택하는 문제인 거잖아요. 5번이 여기에 대응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자신이 원하는 물고기가 잡힐 때까지 낚싯대에 온 정신을 집중하고, 자, 정신을 집중해서 낚시에 몰입한다. 자, 이런 내용, 집중한다라는 내용 3번에 가면 있죠. 자, 3번, 공부할 때는 정신을 집중하여 스스로 공부에 빠져들어야 한다. 자, 그러면 1, 2, 5, 3번은 다 우리가 이 낚시, 보기에서 찾아냈다는 거죠. 뭐가 남았어요? 4번이 남았어요. 자, 4번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공부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한 후 공부에 임해야 한다.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지만 낚시에서 보기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뒷부분에 어떤 내용이 남아있냐면, 자, 바다의 날씨는 변화무쌍하니까 기상이 악화된다면 바로 낚시를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철수해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설마 이 내용과 4번을 연결짓지는 않겠죠. 그쵸? 위험하면 철수해라. 위험하면 낚시를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가라. 라고 돼 있는데 4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공부에 방해가 되는 요소. 자, 지금 여기에서 낚시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뭘까요? 기상악화? 태풍? 자, 그러면 우리가 낚시를 잘하기 위해서 태풍을 날려보내야 될까요? 이거를 우리가 제거할 수 있을까요? 태풍은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사전에 미리 이것을 없애버릴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4번과 연결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 됐죠? 너무나 명확한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선생님이 할 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역시 돌아왔죠. 계속 됩니다, 여러분. 실전 평까지 쭉 가는 거예요. 자, 명언 타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신태호 학생이 올려준 명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 랄프 왈도 에머슨이라는 미국 시인의 말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내 편이 나밖에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 편이 나밖에 없는데 나마저도 내 편을 안 들어주면, 나마저도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어때요? 이제 내 편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감 잃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편 누가 있어요? 저요. 저 있어요. 그쵸? 자, 여러분 스스로, 아무리 옆에서 친구들이, 선생님이, 아니면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셔도, 여러분 스스로는 스스로에 대한 희망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도 여러분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정말 여러분 편이니까, 절대로 자신감 잃고, 포기한다거나, 게으름 부린다거나, 이래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찾아갈 거예요, 제가. 게으름 피우지 마세요. 게으름 피우는 거 아니야? 나 보고 싶어서? 그러면 안 돼요. 자, 태호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고전소설이 툭 나와버리네요. 그죠? 이렇게 빨리 고전소설이 나오다니.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죠?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세요.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소설은요, 고전소설이든 현대소설이든 지문을 읽기 전에 반드시 보고 와야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당연히 문제겠죠. 하지만 문제 중에서도 1순위로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소설 지문 개념 막차 태워드릴게요. 자, 소설 지문은 어떻게 한다? 보기를 찾으세요. 보기를 보면 작품의 어떤 창작 배경, 그죠? 아니면은 작가의 경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보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읽고 오면 훨씬 더 소설이 쉬워질 수 있는데, 이거를 안 하고 오니까, 이 뭔 소리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념무상. 그러고 읽다 보니까 재밌어. 이거 재밌네. 재밌으면 뭐 하냐고요. 문제를 풀어야지. 그쵸? 지금 우린 드라마를 보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보기를 보고 와서 이런 내용을 항상 머리에 집어넣고 소설을 읽어야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 보기가 있나? 4번에 있죠. 그쵸? 자, 4번에 보시면은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보기 먼저 한번 보고 오도록 하지요. 자,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의 전쟁은 조선 후기의 사회, 문화에 영향을 미쳐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자, 그래서 지금 임진왜란, 병자호란 요런 전쟁들 들먹이는 품이 뭐 같아요? 아마 이 작품도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건데요. 문학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러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기를 했겠지. 우린 지금 문학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위경천전, 우리가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지문입니다. 운영전, 주생전, 알 필요 없죠. 그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이거니까. 자, 17세기 애정소설, 오잉! 우리가 전쟁소설 하면 왠지 좀 군담소설, 그죠? 군대 얘기 아니라 그랬어요. 군담소설. 그 전쟁하는 그 이야기, 그죠? 자, 그 전쟁과 관련된 무슨 영웅소설일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라, 이 위경천전은 애정소설이었네요? 이거 알고 들어가는 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이 지문 읽을 때 뭔 소린지 알아요. 왜냐하면, 이따 얘기해 줄게요. 자, 애정소설, 궁금하지? 자, 애정소설에서는 이전의 고전소설과는 다른 면모가 나타났다. 보세요. 사회 전반의 변화, 이것이 문학에서도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는 겁니다. 일단 애정소설이라는 게 중요해요. 자, 예를 들면, 사실성의 강화. 이게 첫 번째 변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도적인 여성상 반영. 여성들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행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적, 공간적 배경의 변화.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여러분 알아두세요. 이거는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지만 알아두면 더 좋으니까 이 기회에 제가 나온 김에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전까지 우리 소설들은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전까지 사람들이 많이 짓고 읽었던 소설들은 대체로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지나가면서 자, 이 공간이 어디로 바뀌게 되느냐? 우리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중국의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이제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공간적 배경이 우리나라로 옮겨오게 되었다라는 거는 좀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십시오. 물론 이 문제 푸는 데는 몰라도 그쵸?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말 처리 방식의 변화. 이것도 좀 여러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를 고전소설의 결말은 어떻다? 해피엔딩으로 알고 있죠. 그쵸? 권선징악, 뭐 해피엔딩 이런 건데, 자, 그럼 그게 변화했다는 건 뭐가 되겠어요? 비극적 결말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자, 무조건 해피엔딩이 아니라 슬픈 결말도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인물 설정에서의 변화, 자, 이런 것들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달라졌다는 거죠. 특히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아이고, 자, 우리는 지금 지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었어요. 애정소설이라는 거,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 여기에서 이 같은 특징, 즉 1번부터 5번까지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하나도 예외는 없다는 겁니다. 이 5가지 특징이 다 나타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문 안 봤지만 문제 솔직히 말해서 풀 수 있다. 그죠? 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보세요. 선택지. 봤을 때 웬만한 것들은 보기에서 다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3번이지요. 자, 3번 보세요. 자, 중국의 구체적인 지명을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하여 자주성이 훼손된 당시 현실을 반영하고 있군. 아, 선생님, 이 문제에서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공간적 배경 변화했다는 거 몰라도 풀 수 있다면서요. 왜 근데 선생님 이거 안 읽고도 풀 수 있다고 해요? 무슨 소리예요 이게? 자, 보세요. 이거 없다고 쳐요. 없다고 치고 얘만 놓고 한번 보자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배경으로 한 전쟁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 어느 나라랑 싸운 거예요? 일본이랑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일본도 아니고 갑자기 무슨 중국이 나오면서 자주성이 훼손된 현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솔직히 그냥 눈치로 찍어도 3번이 답이라는 겁니다. 그쵸? 눈치가 없다면 읽어야죠, 뭐. 그죠? 읽으면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우리 본문을 보도록 하시죠. 황제는 병사를 징집하는 경문을 보내고 위생의 부친을, 자, 위생이 누구겠어요? 자, 지금 이 제목이 뭐였죠? 위경천 전입니다. 자, 뒤에 전이 붙어 있으면 앞에 있는 건 대체로 이름일 가능성이 높죠. 주인공이에요. 자, 이 위경천이를 우리가 위생이라고 하겠고 얘가 주인공이겠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은요. 황제가 이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병사를 징집하는 그런 문서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얘네 아빠를 위생의 부친을 왜군을 정벌하는 장군으로 임명하여 3만 병사를 거느리고 멀리 요양으로 가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거 영웅소설이에요? 애정소설이에요? 아까 우리가 보기에서 애정소설이라는 거 알고 왔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기다려보라 그랬죠? 이따 얘기해준다고. 자, 우리가 보기를 안 읽고 봤으면은요, 오, 이거 전쟁하는 얘기네? 아, 영웅소설일 수도 있겠네? 아, 위생이 그러면은 빨리 그곳에 가서 막 이기려고 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기를 보니까 지금 이거 애정소설이에요. 위생,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지금 먼 곳으로 가가지고 전쟁을 해야 돼요. 일단 멀리 떨어져야 돼요. 지금 당장. 전쟁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쵸?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죠. 그죠? 그럼 이제부터 위생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기 먼저 보고 오라고 한 거예요. 자, 전쟁터는 사지이고요. 그쵸? 죽을 수 있고요.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일이었고요. 자, 한편 위생의 부친은 그 마카에서 서기관의 임무를 수행할 만한 마땅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그리하여 그는 즉각 위생에게 편지를 보내서 함께 아들아 가자! 떠나야 되죠. 네. 아, 슬퍼라. 자, 그러니까 위생은 부친의 편지를 읽고는 눈물을 흘리며 식음을 전폐한 채 마음을 잡지 못했다. 이 위생의 행동과 심리 상태가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애정소설이라는 거 알고 봐야지만. 그쵸? 네. 아버지께서 내가 이렇게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다니 영광스러워라. 이렇게 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소숙방이 문득 슬픔을 억누르고 사리를 따져가며 위생을 타일렀다. 소숙방이 누구일까요? 물론 여기에서는
소숙박이 남자 이름인지 여자 이름인지 모르겠고, 그쵸? 헷갈려요. 그런데 좀 읽다 보면 그 밑에 A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읽다 보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죠. 그쵸? 이 위생과 연인 관계에 있는 여자다. 자, 그래서 소숙방이 하는 말을 봅시다. 자, 듣건대 남자란, 자고로 남자란, 뭐래요?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큰 무공을 세워야 한다고 하더군요. 남자란 전쟁이 있으면 나가서 싸워서 공을 세워야 돼요. 하물며 천하의 굳센 병사를 모아 변방의 흉악한 무리를 섬멸하고자 하는 지금 산을 누를 듯한 기세는 있으되 땅이 무너질 듯한 금식은 없으니 훌륭한 공적을 세우고자 하신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나가서 공적을 세우세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소숙방의 말 부분이 A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당연히 문제가 나오겠지요. 자, 몇 번 문제? 5번 문제 갑니다. 자, 이거 보면은 뭐예요? A에 나와 있는 인물의 심리라든가 아니면 말하기 방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묻고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지금 소숙방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이 네가 공을 세우고 싶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이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기세는 있고 근심은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전쟁이니까 기왕이면 살짝 가서 숟가락 하나 얹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이길 건데 숟가락 하나 얹고 공을 세우고 와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5번 보세요. 지금이 전쟁터에 나가서 공적을 세울 수 있는 기회임을 내세워 출전을 독려하고 있다. 나가세요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A로 돌아옵시다. 자, 어찌 오활한 옆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리에 어두운 멍청한 그런 선비의 모습을 보이며 끝내 서재를 지키고 앉아 계시려 합니까? 자, 그래서 어때요? 안 가려고 하는 위생을 나무라고 있죠. 자, 2번 봐. 자, 이번에 뭐라고 돼 있죠? 전쟁터에 나가기를 주저하는 상대방, 즉 위생의 태도를 나무라고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 더구나 지금 아버지께서 변경 먼 곳에서 근심을 안고 계시건만 아들 된 사람으로서 아버님의 괴로움을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이게 뭐예요? 부자간의 도리를 들어서 네가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번에 3번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신하된 자의 도리를 들어 전쟁에 참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물론 다 끝까지 읽어봐야 알겠지만 여기에서 너는 신하니까 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아들의 도리만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자, 다시 돌아오세요. 자, 속히 돌아올 수 있을 테니. 자, 보세요. 지금 이 소숙방은요, 위생이 갔다가 금방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쟁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5번에 1번을 보면 뭐라고 돼 있나요? 상대방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지니고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속히 돌아올 수 있을 테니까 아버님의 뜻을 어기지 마셔요. 다만 제 팔자가 기구해서 세상사가 자꾸 어그러지더니 나는 왜 이렇게 또 보내야 되나. 자기 팔자 탓을 하고 있죠. 팔자라는 거는 뭐예요? 운명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5번에 4번 한번 볼까요? 자, 이별 상황을 자신의 팔자 탓으로 돌리며 내가 팔자가 기구해서 자, 운명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됐습니다. 자, 4번 맞죠? 자, 그래서 정답 5번의 정답 3번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보세요. 아까 우리가 보기에서 읽었던 것 중에 주도적인 여성상의 반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이전에는요, 남자가 뭔가를 결정하는 거, 전쟁에 나간다 만다 결정을 할 때 남자가 결정했죠. 주도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 소숙방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가 가라고 하니까 얘가 가게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디 예전에 진짜 이 시대에 어디 여인이 남자한테 어디를 가라 마라 하냐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자신의 의견을 주도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아까 보기에서 읽었던 변화된 그 주도적인 여성상의 반영이라는 부분이 해결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133쪽을 가볼게요. 자, 말을 마치자 술을 마련하여 안채에서 작별의 자리를 가졌다. 소숙방은 아이족 몇 명으로 하여금 채련곡을 부르게 했다. 그 노랫말은 다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모칸 안에 채련곡이라는 노래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기억. 자, 6번 문제로 가야 되겠죠. 자, 6번에 가면 자, 이 기억의 채련곡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즉 소설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 시를 감상을 해주라는 겁니다. 결국 이거 무슨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시 문제일까요? 아, 진짜 이 사람들 치사하게 소설 문제 내놓고선 거기다 시를 끼워 넣어? 이렇게 끼워 팔기를 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이거 소설을 바탕으로 시를 감상하는 겁니다. 내용일치 문제예요. 소설의 내용과 시의 해석이 어긋나 버리면 틀린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답일까요? 솔직히 이렇게 읽어봤을 때 1번 위생과 이별하게 될 소숙방 맞잖아요. 얘네 이별할 거잖아요. 그 다음에 2번 이별의 아픔을 심화. 이별하면 아프겠죠. 그쵸? 설마 아싸 위생 갔다 안아 놀아야지 자유야 뭐 이러겠어요? 아파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위생의 죽음을 예감. 여기서 소숙방은 위생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못했어요? 안 했죠. 앞에 A 부분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죠? 곧 돌아올 수 있을 거다. 위생이 돌아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시를 따로 감상하는 게 아니라 소설 지문에 대한 내용 일치 문제라는 겁니다. 3번 소숙방은 위생의 죽음을 예감하지 못했습니다. 얘가 정답이라는 거죠. 됐죠? 자, 4번 이별 후에 위생을 그리워하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5번 위생이 가게 될 멀리 떨어진 전쟁터, 전쟁하러 집 앞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죠? 멀리 간다라고 앞부분에서도 나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선생님 지금 시 한 줄도 안 읽었어요. 한 줄도 안 읽었지만 소설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풀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이 시는 새로운 시가 아니라 이 소설 속에 들어있는 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시간을 줄여야지 여기에서 막 여러분 시 지문 풀듯이 하나하나 다 막 분석하고 이러고 있으면 뒤에 가서 시간 문제 반드시 생기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6번의 정답 3번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들인가요? 결국 위생은 전쟁에 나가게 되지요? 근데 전쟁 나가서 병 났어요. 그죠? 자, 거기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A라고 돼 있는 부분 봅시다. 위생의 맥이 실낫 같아 금방이라도 목숨이 끊어질 듯하자. 그쵸? 자, 위생이 전쟁터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로 가다가 원래 병이 있었나 봐요. 예전에 병이 재발을 했고 그러다가 정말 맥이 실낫같이 금방이라도 꼴딱꼴딱 넘어갈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군이, 즉 위생의 아버지가 전투 계획도 뒤로 미루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위생은 그 자리에서 결국 뭐예요?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맨 끝에 끝부분의 줄거리를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결국 위생은 죽었죠. 그죠? 그리고 소숙방은 슬픔에 못 이겨 자결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남녀 주인공이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둘 다 죽어버렸다라는 거. 비극적 결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4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자, 이 내용 아까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에요. 그죠? 이걸 가지고 봤을 때 1번 실제 있었던 전쟁, 그죠?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있었던 사건이니까 당연히 사실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주인공들의 운명을 비극적으로 처리했다라는 거. 두 사람 모두 다 죽었죠. 그래서 원래 우리 고전 소설의 결말 처리 방식인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을 안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3번은 답이라고 했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중국의 구체적인 지명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3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비범하지 않은 인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평범한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비범한 인물이 뭔데요? 평범하지 않은 거죠. 뭔가 되게 재주가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나고 아니면 도수를 부리고 이런 사람들이 비범한 인물인데 위생하고 소숙방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까지 그죠? 뛰어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 그렇지. 비범하지 않은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전기적 요소. 자, 여러분 우리 단어 하나만 알아두고 갑시다. 자, 전기적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 전기적이라고 하면은 위인전기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일대기를 표현한 작품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전기는 일대기라는 뜻이 아니라 이거는 전하다란 뜻이고 기는 기이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기하고 이상한 일들을 전해준다. 그럼 여러분 소설에서 전기적 요소가 이 소설에는 전기적 요소가 드러난다라는 선택지를 만약에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합시다. 뭐 찾으면 될까요? 뭘 찾으면 될까요? 뭔가 귀신이 나온다. 전기적인 거예요. 용궁이 나온다. 무슨 뭐 하늘나라가 나온다. 천상계 이런 게 나온다. 전기적인 겁니다. 주인공이 도수를 부린다? 전기적인 거예요. 알겠죠? 즉 비현실적, 초현실적인 일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전기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기적인 요소들 없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 자, 그 다음에 5번 이건 뭐죠? 여자 주인공이 문제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 아까 선생님이 짚어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 3번 되겠고요. 5번 아까 했고 6번도 아까 했고 마지막 7번 봅시다. 한자 성어 문제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차입니다. 오늘의 개념 막차, 정말 막차 태워드릴게요. 연계교재에 나와 있는 한자 성어는 필수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평가원 측에서 여러분들에게 체감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장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한자 성어 문제들의 선택지는 꼭 똑같은 문제를 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교재에 나와 있었던 한자 성어를 모아서 여기저기서 뽑아서 5개의 선택지로 구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자 성어를 정말 다 알고자 하면 막막하죠. 얼마나 많은데 그걸 공부할 것도 많은데 언제 그걸 다 외우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연계교재에 나와 있는 한자 성어만큼은 그 안에서 제시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뜻을 알아두시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신 외워드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정답은 뭐가 될까요? 5번입니다. 자, A의 상황. 이생의 목숨이 정말 꼴딱꼴딱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게 뭐예요? 명제경각입니다. 이제 곧 숨이 끊어질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명제경각이라는 말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7번의 정답 5번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 했습니다. 자, 종합평가 1에 뒤에 지문 2개가 더 남아 있는데 다음 시간에 풀 테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요거 예습하고 오십시오. 할 때 배웠던 거 다 활용하고 오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